안녕하세요.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사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세 플라스틱은요, 지름이 5mm 이하인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나노 플라스틱까지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미세 나노 플라스틱은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진 1차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속 스크럽 입자, 세정제, 치약 내 염반제 등에 과거에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규제로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제품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인데요. 실제 우리가 더 많이 노출되는 바로 2차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이것은 플라스틱 제품이 있다면 마찰, 자외선, 열, 물리적 마모 및 분해 현상 등에 의해 점점 잘게 부서지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페트병 있잖아요. PET 페트병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병이 그 모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온 고압에 노출시켜서 이제 사출 성형을 하게 되는데, 성형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미세하게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때 물을 고압으로 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끊어졌던 것들이 이제 조각 형태로 물로 용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옷 같은 거 그렇게 세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성섬유 옷으로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페트병 생수, 그다음 해산물, 그다음 과일 채소 표면, 그다음 공기 중의 먼지, 심지어 사람의 혈액, 폐, 태반에서도 검출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일상에서 쉽게 발견되는 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어떤 게 발견됐냐면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올 경우에는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장기 조직에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된 적이 있는데요. 그럼 이들이 실제 우리 몸에 미친 영향이 중요한데, 그 영향들도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요. 세포막을 자극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해요. 증가하면서 만성 염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면역 체계가 교란이 되면서 면역 기능 저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동물 연구 결과에서는 호르몬 변화도 생기고 생식 기능 영향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는 특정 미세 플라스틱이 장내 미생물군을 교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게 하고요. 전이 가능성 높이고 항암제 내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다른 유해 화학물질이랑 같이 존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복합 독성은 연구가 현재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배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사게 되면 겉면에 PS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폴리스타이렌의 약자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에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도 참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도대체 PS는 어디 많이 쓰일까요? 보통 여러분들 스티로폼이라고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티로폼이 일단 P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스티로폼 느낀다는 용기들 있죠. 대표적인 만두 포장 용기도 바로 PS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커피를 이제 딱 사 먹으면 커피 뚜껑 있죠. 커피 뚜껑도 대부분이 P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노출을 줄여야 될 텐데요. 노출 줄이는 방법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만두 포장 용기 할 때 쓰는 그런 스티로폼 느낌 나는 용기는 가급적이면 그 안에 음식을 담는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게다가 뜨거운 걸 담는 것도 더더욱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거기다 음식이 담았다면 그 음식을 우리 집는 것에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PET, 보통 페트라고 하는데요. 이 페트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생수병, 이런 음료수병, 이런 용기에 정말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티백 같은 삼각망 우리가 뜨거운 물에 우려 먹잖아요. 거기에도 PET가 많이 쓰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PET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형 가공을 하게 되잖아요. 특정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형 가공할 때 고온 고압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온 고압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분해 현상이 일어나요. 당연히 분해된 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직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물을 담거나 또는 뜨거운 온도에 노출시키게 되면 그 조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다 미세 플라스틱이고 나노 플라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최근 연구 결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중국에서 편하게 그냥 평소 생활하던 대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용하게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의 변을 분석해 봅니다. 변을 분석해 봤더니 실제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 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관찰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실제 임상 실험까지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플라스틱에 미세 플라스틱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특히 페트병 생수는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용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건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면서 거기다 물을 담아 다니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플라스틱은 바로 PP와 PE입니다. PP는 폴리프로필렌의 약자고요. PE는 폴리에틸렌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당장 음식만 배달시켜 먹어도 그 용기에 대부분이 PPP로 적혀 있고요. 우리가 또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으면 다 PPP인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일반 어떤 마트에서 플라스틱 용기 사게 되면 역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PP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 자체는 뭐 뜨거운 게 담다고 해서 환경오염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제품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플라스틱 제품은 조직의 특성상 시간 지나면 조금씩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분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금씩 조직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담게 되면 이게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PPE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제품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리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수저 등으로 벽면을 긁거나 그런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PE라는 소재는 또 랩으로도 많이 쓰거나 랩 소재로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걸 역시 담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감싼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게 되면 음식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달라붙게 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에는 당연히 종이가 있고 안에 코팅하게 되는데 그 코팅하는 소재도 역시 PE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역시 찬물일 때보다 특히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역시 과량의 그 코팅되어 있던 미세 플라스틱들이 형태로 많이 그 PE가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많이 용출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 붓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